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2기에서는 이제 8회밖에 안 하는데요. 문제 시험지 첨삭을 좀 꼼꼼하게 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점수도 이제 몇 점이다라는 거 좀 채점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방식을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게 문제의 소재에서 3단 논법식으로 글을 쓰면은 논리 채점을 하게 돼요. 논리. 그러니까 채점자가 딱 보는 순간 문제의 소재에서 벌써 이 사람은 논리 채점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의 소재에서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대전제가 안 나오면 키워드 채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키워드 채점으로 가면은 54점 정도가 가장 최상의 점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잘 쓰면 이제 58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판례를 굉장히 잘 외우고 사안포섭을 좀 철저하게 그 안에서도 좀 하면은 이제 60점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이 논리 채점은 최하 점수가 56점이에요. 원래 이게요. 최하 점수가. 그러니까 잘 쓰시면 돼요. 잘 보고 베끼시면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친구의 얘기거든요. 채점하고 있는 친구 얘기인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리 채점으로 전환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1기 때 이미 했던 것을 이제 넘어갈게요. 그동안 또 많이 복습을 하셨다고 간주를 하고, 3페이지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의무행소송, 이거 의무행소송이, 이거는 우리가 안 했죠. 이거 의무행소송 이거 탄 다음에 얼른 이제 훑어본 다음에 오늘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의무행소송, 여기 행정소송의 한계는 그 취소 소송의 청구 취지 1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와 관련된 건 통치행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수로와 관련돼 있는 데에서 의무이행 소송과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건 대전제죠. 대전제를 어떻게 쓸 거냐가 제일 키예요. 여기가 키예요.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나요. 이 행정쟁송법 이 사례형 답안, 그러니까 논술형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사례형으로 답안 케이스로 나오는 한은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음에 딱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답안을 보시면 문제 소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 뭐뭐 여부가 문제되고 뭐뭐 여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착각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착각하죠. 여기서는 아이디어, 여기서는 그 사람의 지능의 문제인가 봐. 이게 어떻게 이걸 쟁점을 어떻게 발굴하지? 지능의 문제인가 봐. 아니에요. 대전제로부터 그 문제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전제로부터 이게 빠져나왔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대전제를 보여주지 않고 단순하게 여기서 만약에 근데 의무행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제기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거 관련하여 의무행소송이 인정된 문제다 이렇게 쓰거든요. 의무행소송의 문제를 이하 살펴보겠다. 문제수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지 왜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 의문을 어디서 풀었냐면 판례를 보고 풀었어요. 판결문을 판결문을 보면은 대전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종래 우리 법원은 이렇게 이 대전제를 해석해 왔다라고 해석의 원칙을 밝혀줘요. 그거를 법리라 그러는데, 법리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안포섭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문제의 소재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공부하면서 판례 공부를 했는데 판례를 왜 공부했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판례 공부를 하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전제를 먼저 소개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명항고소송 청구체지 1번에 이 뒷부분과 관련돼 있는 것은 대전제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소송의 정의를 써줘야 돼요. 주어진 소송의 정의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소재, 문제된다를 이제 연결시키면 돼요. 이게 딱 정확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전제가 자, 행정소송 있잖아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공인노무사 제1문 시험에 이게 50점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예요. 이 50점을 준 이유는
이거는 2011년이잖아요. 케이스로 전환되는 전환 과정이 있었던 시험 문제이게요. 그 두 문제는 논술형이었어요. 그때 소문제. 그러니까 큰 문제 케이스, 근데 케이스로 제시해놓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써줘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험 문제 내면 이제는 25점밖에 못 줘요. 이건 지금 내면은 25점밖에 못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적법하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의 소재에서 법원조직법 2조 1항 쓰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는 시험 문제 못 내거든요. 못 내고 그냥 잠깐 보면은 그냥 읽어만 볼게요. 이제 대전제가 원래는 행정소법 8조 2항이죠. 대전제는 원래 행정소송법 8조 2항이에요. 행정소법 8조 2항 세 번째 줄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2조 2항 1항에 의하여 행정법원 심판은 법률상 분쟁이야 하고 법률상 분쟁을 해결할 소송 형식이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야 한다.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 대전제는 있잖아요. 법원조직법을 안 써도 돼요. 첫 번째 문장 안 써도 되고 두 번째 뒷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자극이 이거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마지막 문제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대전제로 나와야 되죠. 이 풀려면. 그래서 이제 if should죠. 여기서는 제기가 적법하려면 행정소법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2조 1항에 의하여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이어야 하고 법률상 분쟁을 해결할 소송 형식이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어야 한다. 이렇게 써주고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준 다음에 주어지는 문제에서 갑이 제기하는 거잖아요.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의 제기가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인지 문제된다는 거죠. 둘째는 엄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의 제기가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 문제된다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2조 1항으로부터 이 문제의 소재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첫째 문제 된다가 로마자 2번, 둘째 문제 된다가 로마자 3번.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의 제기가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인지 여부. 그래서 1번 문제의 소재.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쟁송은 권리주체 간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상에 관한 분쟁으로서 법령 해석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쓰라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 제기가 행정을 심판한 법률상 분쟁인지 여부 이렇게 쓴 다음에 문제의 소재 지금은 어떻게 쓸까요? 38조 1항, 19조, 2조 1항 1호에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고 마는 건데 지금으로 한다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법령의 취소를 청구한다. 이 말은 법령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1971번의 목적으로 법령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법령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었고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로. 그렇게 들어가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건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가서 엄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갑행소송 제기가 행정에 속하는 권한인지 여부에서는 이때도 3조와 4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뒷부분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하면 항고소송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갑이 제기하는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뭐다? 의무행소송이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위 의무행소송의 행정법원이 관리를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 문제된다. 그래서 행정법원에 속하는 건지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3조와 4조에 의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학판검사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농사 이거 너무 오버했어요. 자,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자, 제2문, 8페이지의 제2문.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묻는 문제가 뭐냐면 자, 그 마지막 두 번째 줄 뒷부분 분조 수집 운반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을 관한 행정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현행 행정소송법을 먼저 대전제로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죠. 문제의 소재에서 항상 첫 문장이 대전제예요. 문제의 소재. 그래서 행정법 이하등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동항소송, 부작용항소송이 있다. 이게 대전제.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가 있잖아요. 이게 2점 혹은 설문의 해결이 1점이에요. 10점을 줄 때. 문제의 소재가 2점, 설문의 해결이 1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의 소재 2번에 2점 중에 대전제가 1점이에요. 대전제가 1점. 나머지가 0.5, 0.5예요. 그래서 1점이에요. 그래서 대전제. 그래서 법조문 잘 쓰면 무조건 점수가 확보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 형식은 뒤로 가서 그냥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위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행정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청구하는 소송, 이것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내가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주해 줍니다. 그럼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0.5점. 그 다음에 이러한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이 현행 행정소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문제된다. 자, 요게 0.5점. 그래서 총 합쳐서 5점. 그 다음에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7점. 7점이고요. 그 다음에 학설 2점. 그 다음에 마지막 검토 및 소결 2점, 그 다음에 판례가 3점.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3점이에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3점 아니면 4점을 줍니다. 3점입니다. 자, 그래서 학설, 자, 형렬, 실예, 일미다.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형렬, 실예, 일미다. 그 다음에 판례, 자, 피신준. 그 다음에, 내부원청. 피신준 내부원청.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부원청. 내용의 부작위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검토 및 소결, 행절법, 항사통.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법정지가 적용된다는 점. 이게 항고소송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 통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판례가 타당하다, 부적법하다는.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은 자 로마자 2번 목차에 대한 답.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설문 해결, 묻는 문제 그대로. A 주식회사가 안동시장을 상대로 안동시장은 B 주식회사에게 분뇨수지 운반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관한 행정소송을 권한을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지 않다. 허용될 수 있지 않다. 두 개네. 될 수 있지 앞자 띄고 될 수 있지 않다.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노트를 해가지고 이제 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문 해결에서 행정 허용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 채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 채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가 답이라니까 이제는. 판례가 답이 아닌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키워드 채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설문 해결에서 틀리다, 내가 맞다 틀리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으면 논리 채점으로 갈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판례하고 다른 견해 쪽으로 취하게 되면 키워드 채점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학원 강사들이 그러죠. 판례하고 결론이 다르더라도 논리적으로만 잘 쓰시면 좋은 점수 받아요. 그거는 헛소리예요. 그거 헛소리 한마디로. 왜요? 뭐든지 답이 판례예요. 현대 와서는 법학 과목은 다 판례가 답이에요. 케이스로 나오는 한.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항상 객관식도 괄호 열고 이견 있는 경우 판례야 괄호 닫고. 왜? 판례가 답이니까. 왜? 판례가 답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여기 취소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취소의 대상인가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론설이라는 거지.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라는 것을 먼저 대전제로 보여줘야 돼요. 대전제로. 그럼 대전제로 보여주면 19조 and 2조 1항 1호로 쓰고 그다음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대전제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것 자체가 이제 판례에 기초하고 있다는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항상 100%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요거 처분이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이렇게 공권력 행사. 그러면 판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개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판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판례 세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묶어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합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 하죠. 이게 판례 표현이죠. 이게 판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판례 표현에 의하면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이제 19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거 표현 하나하고 요 표현 하나하고 요 표현하고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요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론설이 이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론설인 이게 아니죠. 이론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경우하고 요게 아닌 경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뭐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행정청의 행위 여기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시험 문제니까. 과거에는 맨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제 일로 많이 왔죠. 과거에는 맨날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 거부에서. 수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서 시험 문제 맨날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 그래요. 요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 이게 우리 맨날 시험에 나왔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여기 있어요. 또 관행실법태라고. 그럼 여기로 가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쪽에 대한 언급이 필수예요. 여기 언급이 필수예요. 이 언급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언급을 이걸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으로 가도 되고, 만약에 배점이 낮으면 문제의 소재에서 소개한 다음에 이게 로마자 2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배점이 15점 이상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배점이 10점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급을 하고, 언급은 필수예요. 문제의 소재에서 언급을 해줘야 돼요. 10점이면. 근데 15점 이상이면 문제의 소재에서 언급하면 안 되고 따로 빼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문제된다. 아니야? 그렇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2단계로 가는 거고. 자,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문서가 하나인 경우 이제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문은 이미 했었고, 2문도, 12페이지도 했었고, 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자,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여러분들 탑다운으로 읽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언제나 버텀업이에요, 버텀업.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그러면 이제 독촉행위 이렇게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독촉이라는 것은 사실행위라고 그냥 외우세요. 독촉은 사실행위예요. 행정청이 저기 있죠? 강학상 하명, 자기 하명. 야, 집 뜯어 고쳐, 집 철거해라. 너 군대 와라. 뭐 해라. 이거 있고, 이거 했고, 이거 하라. 라는 하명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 하명. 그 다음에 돈 내놔라. 급부 하명. 그 다음에 법 집행을 할 때는 가만히 수용해라. 수인 하명. 적법하든 위법하든 법 집행이라고 보여지면 수인해라. 일단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라. 이게 바로 수인하명이에요. 수인하명. 법 집행을 하면은 일단 받고 봐. 이게 수인하명이에요. 그래서 법 집행 안에는 전부 다 수인하명이 들어있어요. 행정상 사실행위 안에 수인하명이 들어있으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 집행하면 일단 받고 봐. 이게 수인하명이에요. 근데 독촉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납부해 주세요. 납부하라가 아니에요. 납부할 것을 독촉하겠다. 그건 뭐냐면 납부해 주세요. 납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는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금 얼마를 납부하라. 그러면 과세처분이에요. 이유가 금 얼마를 납부하라. 이거면 이유가 뭔데? 세금이야. 세금. 그럼 그건 과세처분이에요. 그건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 부과 처분 이후에 이제 돈 내야 될 건데 왜 돈 안 내지? 돈 내. 이거는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사실액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런 걸 독촉이라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대전제. 그러니까 대전제에서 언제나 뭐죠? 점수 차이가 나버린다니까요. 여기서 이거 항고소송의 대상 법조문 3개 제시하는 거구나. 법조문을 3개를 제시하는구나. 여기서 답이 갈려버려요. 첫 문장에서. 그래서 행정법 가로 열고 이하동법 제38조 제1항 컴마 준용. 몇 조 준용하지? 뒤에 있는 19조 준용. 컴마 동법 제19조와 동법 빠졌네요.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러니까 제 몇 조 하면 반드시 앞에 법 이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제 몇 주 쓰려면 반드시 앞에 법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행정법 가로 열고 이하동법 제38조 제1항 동법 컴마 동법 제19조 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와 쓰는 순간 이론설의 기초 와라고 쓰는 순간 이론설의 기초 딱 이렇게 채점자한테 지시하는 거죠. 이론설의 기초에서 전 쓸 거예요. 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까지가 대전제. 그럼 대전제가 법률 규정이네. 대전제가 법률 규정이네 하는 순간 뭐예요? 보고 베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전제가 법률 규정이네. 나 보고 베껴야지. 보고 베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베끼려면 조사에 의하면이라는 조사를 통해서 보고 베끼시면 돼요. 이제 판결문에는 에 의하면이라고 안 나와요. 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판결문은 에 따르면 하면요 마지막에 보고 베낀 다음에 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판결문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하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자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써요. 에 의하면 하고 그냥 보고 베끼고 펑츄에이션 마크 말한다까지 쓴다 그냥 펑츄에이션 마크를 땅 찍으면 돼요. 에 의하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말한다 펑츄에이션 마크 빵.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됐냐를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결문은 있잖아요. 판결문은 이 대전제인 법을 소개를 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사회 상황이 변하면 개정의 가능성을 본질로 갖고 있다. 그러니 에 따라서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 배경이 조사 뒤에 들어져 있는 철학 배경이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전제 상황이 B광시장이 지방세 수익금의 징수 등하는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시 갑에게 이 일정 기간 이행강제 납부를 독촉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안에 자 대전제에서 이제 소거하겠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이다 이건. 그렇다면 이제 의로서의 이제 여기까지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이다 하면 의로서가 뭐냐면 법적 성질 조사죠. 법적 성질 조사가 이제 공권력 행사가 법적 성질이 뭐냐라는 거죠. 공권력 행사 그밖에 그랬더니 그게 바로 법적 성질이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거죠. 그 법적 성질이 거부처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항상 뭐가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만약 안 되면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인지 문제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요 법률 규정의 이 문구를 우리 판례는 이렇게 치환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쓰면 되는 거죠. 판례 따라서. 그래서 비광시장이 갑에 의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일 때 사안포섭 할 때는 뭐라고요? 임으로 국권직관 이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취소소송,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임으로 이어서 뭐뭐이다. 이렇게 꼭 이렇게 쓰세요. 안 그러면 되게 번잡해져요. 사안포섭이 되게 번잡해지고 좀 헝클어져 보여요. 헝클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통해서 임으로는 공부를 통해서 쓰는 지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뒷부분 국권직관 이어서
주어로 올라가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 지점. B광역시장이 갑에게 행한 독촉은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하는 법률. 자, 주고 있죠. 참조조문은 있죠. 참조조문을 줍니다. 참조조문이 답입니다. 사안포섭은 참조조문 통해서 사안포섭 하시는 겁니다. 참조조문은 사안포섭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령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통지행위예요. 그죠? 8조 1항을 보면 자, 납부의무자가 지방세 수익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거 기속행위네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발급하여야 한다. 기속의무죠. 기속의무. 어쨌든 독촉장을 발급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건 뭐예요? 통지행위예요. 통지행위. 자, 통지행위하고 통지는 다른 말이죠. 통지행위는 사실행위를 말해요. 근데 행위자가 탈락하면 행정행위가 돼버려요. 통지행위는 행정상 사실행위, 원래는 사실행위인데 법률 규정으로 법효과를 발생시켜버리면 통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항에 한 통지행위나 뭐예요? 사실행위나 되게 수준 높은 지금 문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무심코 쓴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제8조 제1항에 한 통지행위나 즉 사실행위나 자, 2항에 가니까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수익금의 징수되는 법률 제9조 제1항을 봤더니 압류 요건이네요. 이게 압류가 뭐예요? 법효과죠. 압류는 법효과예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오는 법효과예요. 즉 구조 1항의 법률상 효과로서 체납자의 재산 압류가 직접 발생하게 하죠. 지금 구조 1항에 의해서 발생하게 함으로 발생하게 함으로 직접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타 법률이 뭐예요? 지방세 수익금의 징수되는 법률 제9조 제1항 기타 법률. 상해 효과가 뭐예요? 체납자의 재산 압류의 직접 발생 하게 함으로 국권 직관 이어서 혹은 국권 직영 이어서 뭐뭐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가산점을 받고 싶어요. 그럼 이를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강학상 통지를 한다. 아까 첫 번째 사안의 경우 첫 번째 뒷문장은 통지행위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통지를 한다. 그래서 두 개념, 두 단어의 표현의 차이를 나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이 법학에서의 명확성은 개념을, 단어를 얼마만큼 잘 정확하게 쓰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얼마만큼 내용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단어를 정확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설문의 해결 묻는 문제. B광역시장이 갑에게 행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제1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 그 신청한 행위인 토지 지목 정정 행위는 시송의 대상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갑은 취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뭐예요?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신청 반려라는 건 거부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고자 해요. 되게 재밌는 지금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목 정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게 거부 처분이 될 수 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는 뭐 거부 처분을 하면 그 국인데 그 신청하는 이가 처분일 것 이것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지금 여기서 이것만 지금 별도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대전제 행정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 법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되는 행정작용이다.
그 다음에 그 신청한 행위인 토지지목 정정 행위는 시송의 대상이 되는가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지목 정정 행위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묻는 문제, 토지지목 정정행위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판례,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행공특법권익이 국권직관, 이므로 이어서 이다. 자, 지목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 줄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 행공특법, 자, 권의기죠. 권의기. 자, 여기 권의기는 이제 법규에 의한 그래서 법규에 의한 이렇게 되죠.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권 직관이죠.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은 일이 연결되고 요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요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등자가 이게 열거적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열거적이냐 아니면 이게 예시적일까? 그런데 우리 판례가 저 실권밀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시적인 거 하나를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예시적으로 돌리면서 하나를 더 포함시켜요. 등자에. 그게 실권밀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동안.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 있잖아요. 한 3년 연속, 그러니까 8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연속해서 나왔어요. 법원행시, 입법고시, 오후공채 다 나왔어요. 여기서. 최근에도 이거 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공증과 관련이 있어요. 공증. 공적 장부행위의 등재행위. 공적 장부행위의 등재행위예요. 근데 공적 장부가 2개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내는 건. 공적 장부의 등재행위는 2개밖에 없어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거 기억하세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또 하나 공시지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 3개가 실권밀관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딱 토지대장, 토지대장 얘기 나오고 혹은 건축물 대장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실권밀관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그걸로 푼다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어떻게 풀지가 공부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체적 권리관계. 실권, 밀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실권, 밀관, 실체적 권리관계는 2개가 있죠. 실체적 권리관계. 실체적 권리관계는 실체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실체법에는 공법이 있고 민법이 있죠. 민법. 그래서 공법과 민법을 말해요. 공법. 그래서 이건 민사실체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한번 봐볼게요. 공법과 민법을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지목은 첫째, 토지행정의 기초다. 토지행정의 기초다. 그러니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토지행정의 기초.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다. 이게 키워드예요. 토기. 토지행정의 기초, 토기. 토전 이렇게 오세요. 토전. 그 다음에 또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 토전. 토전 이렇게 오세요. 토전. 지목은 토전이에요. 토지행정의 기초, 토전,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 그러니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전이니까 자,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가 밀접하다. 실체적 권리관계, 자, 민법상의 권리관계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영향이라고 그래요. 주로 영향. 여기도 위에도 보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권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잖아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공법관계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민법상의 법률관계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이 행정법에서의 그 용어가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고 민법상의 법률관계에서는 관련이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토기토전이에요. 토기토전.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자, 로서로서, 기초로서 전제 요건으로서, 자, 토지 소유자의 실권 밀관, 실체적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자, 있음으로 이어서 뭐뭐이다. 토지 지목 정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에 이어서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설문 해결, 그 신청한 행위인 토지 지목 정정행위는 수송의 대상이 된다. 자,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죠, 수리. 신고와 수리. 자, 수리는 수리 행위죠, 원래. 자, 신고가 있으면 수리 행위를 합니다. 수리 행위. 수리 행위는, 이 수리 행위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고 자체만으로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공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위를 하면 된다. 그래서 공법상 효과가 바로 발생해. 이게 원칙적인 신고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체완성적 신고를 하죠. 자완적 신고 혹은 자족적 신고를 하죠. 아예 자기만족적 신고. 자기만족적 신고를 자족적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 자기만족적, 자족적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원칙적 모습. 원래 신고의 원칙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서의 요건을 심사한 다음에 비로소 수리할 거야. 수리 행위로 나아갈 거야. 이러면 이 수리 행위로 비로소 법적 효과죠. 법적 효과. 이게 뭐예요? 신청에 대한 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신청을 하면 신청서의 요건 심사. 그 다음에 허가 행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근데 말은 여기는 신고서고, 여기는 신청서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 여기는 허가행위로 나오고, 여기는 수리행위로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에 대한, 이걸 이제 수리라는 게 효과죠. 효과니까 이 신고는 뭐가 돼요? 수리를 받기 위한 요건이 되죠. 그래서 수리 요건적 신고를 한단 말인데, 이거를. 수리가 법적 효과고 신고가 요건에 해당하니까 신고는 뭐예요? 수리의 요건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성질, 적자라는 게 무슨 성질을 갖는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는 수리의 요건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이 말 자체가 수리 요건적 신고.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화된 신고제라 그래요. 여기를 완화된 신고제예요. 그러면 뭐가 완화된 신고제냐? 심사의 정도가 완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심사의 정도가 완화돼 있다. 여기는 신청서는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야 돼요. 요건 심사하러. 현장에 직접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수리 요건적 신고는 나가질 않아요. 나가질 않고 서류 심사로 이렇게 보다가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이거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현실을 기망하는 것 같은데? 이거 봐라. 사실을 은폐하는 것 같은데?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 그게 완화된이에요, 완화된. 그럼 완화된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담당 공무원의 심사의 정도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담도 경감시켜 주지만 그 요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감도 완화시켜 주죠. 원래는 자체완성 신고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걸로 못 간다, 얘기지. 이거 우리 이제 판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래서 수리 요건적 심사는 우리 판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냥 이거 허가 받지 심사하지. 근데 이 신고자의 이런 그 신뢰를 가져. 그냥 이렇게 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계속 여기에 멈춰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다 거짓말로 하니까. 자, 그래서 1문 한번 볼게요. 마지막 줄. 영업자 제의 승계 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여기서는 이 수리의 법적 성질은 영업자 제의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에 뭐예요? 완전히 매여져 있죠?
완전히 메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요거 자체 완성적 신고라면 혹 자족적 신고라면 이 수리의 법적 성질은 수리 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이거 사실행위예요. 아무런 보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만약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 요건적 신고라면 이 수리의 법적 성질은 말 그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수리가 되겠죠. 자, 봅시다. 문제의 소재. 사인의 공법행위, 자, 대전제가 뭐냐면 신고하고 관련돼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전제는 첫 번째 대전제가 신고에 대한 정의. 신고가 뭐냐? 신고에 의의하고 그 다음에 신고에는 뭐가 있지? 종류를 나눠야 돼요. 종류 나누기. 왜 나누냐? 이 판단에서 하나는 사실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질 않고,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사실행위가 아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가 신고의 의의예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식어는 한정 수식어가 아니라 서술 수식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이 말은 뭐예요?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예요. 그 다음에 의의 안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 자체 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전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냐는 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여기까지가 대전제예요. 그래서 많이 쓰지 마세요. 신고에 많이 배점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 교과서로 공부하면 못 써요. 너무 심각하게 많이 써놨어요.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전제 상황. 자, 을은 여기도 10점이니까 문제의 소재가 2점, 설문의 해결이 1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거 1점. 그 다음에 자족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가 나머지 6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2점이니까 문제 소재는 2점이니까 여기 을은 갑의 인장과 관계소를 이주하여 관할 행정처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있잖아요. 요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안 써도 되고 바로 묻는 문제로 들어가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첫째, 식품 적격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이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문제된다. 그죠? 그런 다음에 대전제로부터 그렇게 나온다니까. 대전제에서 둘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둘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의 법적 성질이 취소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그래서 로마자 2번 법적 성질 자격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판례 영업자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영업자 지위의 승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영업자 지위죠. 영업자 지위가 이제 뒤에 이걸 양도인이라고, 양수인에게 이제 영업자 지위가 승계가 되는데, 지위 승계가 되는데 이 영업의 행위가 이게 자족적 신고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업일 수가 있죠. 허가업. 그러면 요것이 이제 이렇게 승계가 되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얘는 양수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이걸 승계를 지금 신고하고 있거든요. 승계를 신고. 그러면 교수님들 있잖아요. 어떤 그 평석을 보면은 이 모든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비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비인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판례에 하면은 자족적 신고업을 승계했어요. 내가 앞 사람이 자족적 신고업이에요. 그래서 신고업에 따라서 내가 다시 그걸 양수하면 나도 자족적 신고업이죠. 아니 내가 양수를 안 하고 내가 신규로 내가 그 시설을 해서 자족적 신고업을 할 건데 그때는 소리만 내면 되는데 여기 와서 요건 심사를 당한다고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족적 신고업이에요. 여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업이고 그대로 가요. 여기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업이고 허가업은 왜냐하면 요건심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판례 영업자 지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의 종류가 자체 완성적 신고업이라면 영업자 지의 승계 신고도 자체 완성적 신고예요. 수리를 요한 근데 이거 뭐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교수님들 평소법은 이거 수리를 요한 신고업이라고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공부할 때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뭐하러 그런 부담을 왜 껴안아요? 이거 사면서 내가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업은 이건 좋지 않다니까요. 검토를 당하니까 심지어 부담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내가 차라리 그냥 자격적 신고업을 차라리 신규 창업하는 게 맞죠. 뭐하러 이걸 양도에 내가 양수에 승계를 해.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업이나 허가업이라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체 완성적 신고이고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럼 이제 이 구별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구별 기준, 형자 실수죠. 그래서 자, 개별 법령이 등록 규정, 신고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옌편에 문제, 제1문의 문제에 참조 조문이 없어요. 참조 조문이 없으면 신고 규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등록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참조 조문 줍니다. 등록 규정이 별도로 있으면 무조건 참조 조문을 줍니다. 근데 등록 규정이 없으면 참조 조문을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등록 규정과 신고 규정으로 구별되어 규정된 경우 등록 규정에 의한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자격적 신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개별 법령이 등록 규정이 없어. 그냥 신고 규정 하나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르적으로 규정됐다. 이 말은 신고 규정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신고 규정 이르적으로 규정됐다. 이르적 규정이란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등록 규정 없고 신고 규정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문합유해, 문헌의 합리적 유기적 해석상 형자 실수, 형식적 심사요건에 그치는 신고는 자격적 신고, 실적 심사요건까지 나아가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그다음에 강학상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므로 실질적 요건 심사를 해야 되죠. 그럼 사안의 경우 식품 적객업 영업허가의 법적 성질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식품 적객업 영업이라는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죠. 자연적 자유 회복이죠. 직업의 자유는 자연적 자유죠. 여러분 헌법에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연적 자유예요. 헌법에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연적 자유예요. 아시겠죠? 자연적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헌법 보시면 22조에 보면 22조에 23조는 이제 재산권이고 22조에 보면 저작자, 발명자 이런 사람들의 권한은 뭐냐 법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특허예요, 특허. 그게 그 유명한 그것들이. 자, 그런데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학상 허가이다. 그럼 강학상 허가업인 식품 적객업 영업자 제의 신고에 대한 심사 내용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와 양수인에 대한 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이걸 어떤 심사예요? 실적 심사잖아요. 허가 철회하고 그 다음에 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적 심사이므로 식품 적객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자, 요거 공부. 자, 허가업인 강학상 허가업인 식품 적객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심사 내용은 자, 심사 내용은 이 양도인에 대해서는 뭐죠? 지금 이거 허가업이에요. 그럼 양도인이 넘겼어. 양도인이 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철회 사유예요. 철회 사유. 이제 앞으로 너 이 영업하면 안 돼. 철회 사유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면은 저 폐업 신고해야 돼요. 폐업 신고. 철회가 됐기 때문에 철회 사유에 철회하면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폐업. 안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양수인은 뭐죠? 양수인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신규 허가를 받는 일종의.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요건 심사라는 거예요. 허가 요건 심사. 허가 요건 심사 받아야죠. 그래서 요건 심사를 받는 거예요. 얘한테 허가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있죠, 수리. 요 수리의 성격이 뭐냐 했더니, 이 영업자, 즉 전 영업자인 양도인에 대해서는 철회 사유가 되느냐 안 하느냐, 철회에 대한 심사이고, 즉 철회 사유가 있느냐, 철회 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사이면서 동시에 양수인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 심사는. 따라서 양수인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얘한테 넘어가면 그때는 철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적으로 심사하는 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적 심사죠. 따라서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그렇다면 다시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 수리의 법적 성질이 취소의 대상이죠. 뭐 식품 적격업 영업 양도에 따른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 수리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이다. 그럼 이는 이제 뭐예요? 아까 대전제에서 얘기했잖아요. 대전제. 문제의 소재에서 대전제 두 번째 문장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가 준법률 행정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벌이다. 여기다 이제 쓰면 되죠. 이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이므로 취소 행정법 제19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벌이 된다.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행정법 이하동법 제19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느닷없이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어요? 문제의 소재가 없으니까. 문제의 소재에서 이 법조문 안 썼으니까 일로 와서 요 법조문 때문에 되는 거야.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 법조문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적 성질이 뭐예요?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 수리의 법적 성질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죠. 법적 성질은 취소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설문 해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업인 식품적법에 의해서의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 수리의 법적 성질은 취소의 대상이다. 좀 쉬었다가 이문하겠습니다.